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피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죠? 이른바 꼼수 증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 절대 못 피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치명적인 함정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냥 현금으로 쫙 뽑아서 몰래 주면 국세청이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 이거죠. 그쵸? 솔직히 혹할 만한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몰라도 과연 지금도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환상을 깨드리기 위해서 딱 4가지 팩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인출의 치명적인 함정. 둘째, 촘촘해진 은행 감시망. 셋째, 계좌이체가 과연 안전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마법 같은 무기, PCI 시스템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흔히들 현금은 꼬리표가 없다고 믿는 그 환상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현금 증여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건데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혹은 2년 안에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 썼는지 정확히 증명하지 못한다? 그럼 세무당국은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아, 소명 못하시네요? 그럼 당연히 자녀분이 가져가셨겠군요. 이렇게 법적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게다가 아주 현실적인 장벽도 하나 있죠. 수억 원을 그냥 현금 지급기에서 쉽게 뽑을 수 있을까요? 요즘 ATM 기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금액 딱 100만 원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씩 여러 번 계속 뽑으면 되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 최대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뽑으려고 기계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어야 해요. 이 속도로 수억 원의 부동산 자금을 마련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아휴 답답해. 그냥 창고 가서 직원한테 직접 뽑아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은행 창구로 가면 과연 안전할까요? 여기엔 여러분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요즘 은행 창구에서 큰돈 뽑는 거 정말 상상 이상으로 깐깐합니다. 고령층 보이스피싱 막으려고 프로토콜이 엄청 빡빡해졌거든요. 500만 원 이상만 뽑으려고 해도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돈을 대체 어디에, 왜 쓸 건지 용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창고 직원이 듣기에 핑계가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가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 즉 CTR 시스템인데요. 하루에 같은 사람 이름으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빼면 은행 직원의 의지랑은 아무 상관없이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그냥 전산이 자동 보고를 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움직였는지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계는 절대로 속일 수 없잖아요. 여기서 또 잔머리를 굴리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오케이, 1000만 원부터 자동 보고 된다는 거지? 그럼 900만 원씩 쪼개서 며칠 동안 나눠 뽑아야겠다. 이거 통할까요? 천만에요. 바로 STR,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찰떡같이 걸려듭니다. 1000만 원을 피하려고 쪼개기 인출을 하는 순간 자금 세탁이나 불법 증여로 시스템이 알아서 뜩 의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버리거든요. 진짜 옛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현금 인출은 물리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완벽히 막혔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냥 맘 편히 계좌로 쏴주고 이거 가족끼리 빌려준 겁니다 라고 차용증 핑계를 대면 어떨까요? 부모 자식 간의 계좌로 돈을 쏴주고 이걸 세금 내야 하는 증여가 아니라 정당하게 빌려준 대여라고 인정받으려면요. 아주 엄격한 조건 3가지를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첫째, 돈을 받아간 자녀가 실제로 그걸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소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야 하고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다달이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통장에 정확히 찍혀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2억 원 밑으로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대. 이런 잘못된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실제 이자가 오고 간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국세청은 무슨 소리? 이거 그냥 편법 증여네 하고 빌려준 원금 통째로 증여세를 때려버립니다. 이자 몇 푼 아끼려다가 원금 전체에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은행의 모든 깐깐한 감시망을 기적처럼 피했다고 칠게요. 하지만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꼼수 증여의 덫이 탁 하고 닫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자녀가 그 출처불명의 돈으로 비싼 부동산을 샀을 때입니다. 요즘은 조사 기준이 확 낮아져서 15억 미만의 집을 사더라도 그 매매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매서운 자금 출처 조사가 즉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국세청이 휘두르는 마법의 무기가 바로 PCI 시스템입니다. 계산 공식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심플하고 자비가 없죠. 자녀 명의로 늘어난 재산 증가액에다가 그동안 카드 긁고 현금 영수증 쓴 소비 지출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나 스스로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딱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빈 공간이 남겠죠? 그 남는 금액 전체를 그냥 탈세 혐의액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빡 정리해 볼게요. 자녀가 5년 동안 8억짜리 집을 하나 사고 생활비로 2억을 썼어요. 총 10억을 쓴 거죠.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자녀의 5년간 총소득이 4억 원뿐이라면 어떨까요? 무려 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허공에 뜹니다. 자녀는 이 6억이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 스스로 1원 한 푼까지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못하면 바로 가혹한 추징금이 날아오는 거죠. 여기서 요점 트렌드 하나 짚고 가야죠. 아, 그 비는 돈 6억? 코인 투자 대박 나서 번 거라고 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부터 시작되니까 지금 당장은 국세청 소득망에 자동 캡처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변명으로 쓰려면 초기에 시드머니가 얼마였고 어떤 코인을 언제 사고 팔아서 이 수익이 났는지 그 방대한 트레이딩 내역을 납세자 본인이 100% 싹 다 증명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의 무게 진짜 상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의 결론은 이겁니다. 옛날 방식의 얄팍한 꼼수로는 지금의 이 거미줄 같은 현대 금융 시스템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피하려다가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물론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 막대한 가산세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피말리는 숨바꼭질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고 합법적인 가족을 위한 완벽한 절세 플랜을 지금부터 세우시겠습니까? 결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준비만이 가족의 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꼭 한번 진지하게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